누가 가장 위대한 선수인가 서열 나눌 때요. 몇 가지 잣대들이 있잖아요. 뭐 역대 가장 많은 메이저 우승 기록, 마스터스 우승 기록, ATP 파이널스 우승 기록, 그리고 세계 랭킹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몇 주 동안 했느냐, 그리고 세계 랭킹 연말 랭킹 1위를 몇 년이나 했느냐. 거기서 이제 조코비치가 7번, 샘프라스가 6번일 겁니다. 그리고 페더러, 나달이 5번. 이렇게 거기서도 이제 서열이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위를 아주 오랜 기간 누가 했느냐도 중요한데, 연말에 그 해의 챔피언이 누구였느냐, 그 해의 챔피언을 10년을 봤을 때 5번 이상 하면 정말 지배적인 선수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너 알카라스는 아직도 20살,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은 조코비치가 세운 7번의 기록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젊어요. 조코비치가 21살이나 2살에 이 정도의 기록을 남기진 못했거든요. 저는 이 시너 알카라스가 조코비치의 그랜드슬램이나 특히 마스터스 40회 우승 이상의 기록, 요거를 깨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 다른 기록들은 넘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연말 랭킹 1위 기록입니다. 알카라스가 인도어 하드코트에서는 분명히 야외 클레이, 야외 하드보다 분명히 낮은 단계의 모습을 이때까지 보여왔습니다. 물론 한 3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때 알카라스는 체력적인 이슈도 있었고, 워낙에 많은 윈블던까지 많은 대회를 소화하면서 좀 몸이 앵꼬가 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연말에 힘이 빠지는, 마치 나달의 그 전성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테니스 스타일 자체가 인도어 하드코트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시너나 지베레프, 메드베데프처럼. 저는 아직은 알카라스가 여기서 그 정도의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인도어 하드코트 우승 경험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네. 요맘때 파리 마스터스나 ATP 파이널스, 뭐 비엔나, 바젤 오픈 이런 데에서 그 두각을 나타냈던 그 압도적인 실력을 발휘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실내 하드코트는 동호인 분들도 저도 느낍니다. 제가 귀뚜라미 실내 코트에서 칠 때랑 야외 바깥의 코트에서 칠 때랑 달라요. 네, 서브가 굉장히 다르고, 그라운드 스트로크 칠 때도 뭔가에, 저는 제 경우에 예를 든다면 공에 대한 집중력이 좀 달라지죠. 바깥에 바람이 불고 햇빛이 있고 그늘이 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생기는 그런, 저 야외와 달리 실내로 들어가면 보다 좀 집중력이 생기고, 서브에 대한 집중도, 성공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속도, 빠르기, 이런 것들이 다 야외보다는 다른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쨌든 식스킹스 슬램에서 2년 연속으로 시너가 알카라스를 이겼다는 것은 뭔가 이 둘의 다이내믹, 둘의 맞대결에 있을 때 실내 코트에서는 아직까지는 시너의 우위로 지금 볼 수가 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반복됐던 이런, 시너가 인도어 하드코트에서는 지금 조코비치의 뒤를 이은 제왕이다라는 이런 명제를 올해 알카라스가 깰 수 있네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번 하반기 시즌은 시너가 챔피언이고 알카라스가 도전자예요. 현재 지금 세계 랭킹 1위는 알카라스고, 시너가 2위라서 지금 2위와 1위의 그 도전, 랭킹 1위를 역전하는 그런 전쟁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인도어 하드코트 시즌에 2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힘을 보였던 시너에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알카라스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요 2025년 하반기 CR 대전, RC 대전의 진정한 관전 포인트는, 알카라스의 가장 약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실내 하드코트에서의 경기력이 얼마까지 시너를 괴롭힐 수 있느냐, 그리고 시너를 능가할 수 있느냐, 이게 더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파리 마스터스가요, 9개의 마스터스 시리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ATP 파이널스 바로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많은 탑 랭커들이 이제 거르거나 안 나거나, 그래서 싱거워져요. 실제로 이번에도 조코비치도 안 나오고, 뭐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제 저 파리 마스터스를 거릅니다. 보통 파리 마스터스는 세계 랭킹 1, 2위의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8번째 ATP 파이널스에 막차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 마지막 포인트를 위해서 경쟁하는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마스터스 시리즈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몬테카를로 마스터스가 상금도 약하고 의무 출전 대회도 아니기 때문에 약하지만은, 저는 파리 마스터스가 역대로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마스터스 시리즈라고 봤는데, 이번에 시노랑 알카라스가 동시 출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시너와 알카라스가 실내 인도어 하드코트에서 타이틀이 걸린 상태에서 만났을 때, 정식 타이틀이,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리 마스터스의 흥행을 드높여주는, 전례 없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보다 올해 파리 마스터스가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파리 마스터스 대진 잠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나온, 이게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파리 마스터스 대진표인데요. 자, 보시면은 알카라스가 1번 시드고요. 밑에 보시면은 야닉 시너가 2번 시드입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둘이 만날 수 있는 구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알카라스의 대진이 뭐 썩 그렇게 막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자, 1라운드 바이고 2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최근에 캠노리가 다시 폼이 좀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캠노리는 까다로운 상대죠. 그리고 세바스찬 바에즈, 뭐 클레이에 전문화된 아르헨티나 선수긴 한데, 이 두 선수 모두 알카라스가 이긴다 해보고, 자,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알카라스와 시너가 결승에서 만나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둘 다 몸 상태가 정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 이번 대회 출전을 철회한 선수들, 조코비치, 잭 드레이퍼, 뭐 치치파스, 이런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혹은 일정상의 이유로 파리 마스터스를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항마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프리츠나 즈베레프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만, 아주 좋은 흐름을 갖고 있어야만 시너나 알카라스에게 도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두 명의 지금 흐름이 썩 좋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둘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항마는 아주 극소수가 꼽히는데, 그것마저 지금 그 극소수의 선수들마저 폼이 안 좋기 때문에 시너와 알카라스의 파리 마스터스 대결이 임박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테니스 공은 둥글고 한번 봐야겠죠. 여기 알카라스의 3회전에 들어가면은, 자, 돌풍의 주인공 바셰로가 있습니다. 상하이 마스터스 깜짝 우승한 신데렐라, 204위로 마스터스 시리즈를 우승한, 역대 최하위 랭커가 마스터스 시리즈 우승한 바체로 선수가 있고, 여기엔 또, 근데 이 바체로가 누구랑 붙냐면 레헤츠카랑 붙어요. 레헤츠카도 굉장히 탄탄한 선수죠. 15번 시드고. 그래서 알카라스가 3라운드에서 붙을 수 있는 선수가 아마 레헤츠카, 뭐 린더크 내쉬, 그 다음에 바셰로도 올라올 수 있는데, 3라운드는 누가 올라가도 만만치는 않고 재미있는,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 같다. 그리고 4라운드에 누가 붙냐면, 그러니까 쿼터 파이널 8강에는 필릭스 오제알리아심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제알리아심이 아직 ATP 파이널스 출전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거든요. 물론 바로 직전 대회에서 부상으로 좀 기권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대회에 칼을 갈고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제알리아심 혹은 나카지마, 뭐 이런 선수들, 캐스퍼 루드도 있고요. 지금 요 루드, 오제알리아심, 나카지마, 이런 선수들이 저 쿼터 파이널에서 알카라스에게 도전장을 던지게 수 있는 그런 대진이기 때문에, 근데 알카라스가 걱정해야 될 상대는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대진이다. 8강까지 이렇게 보고, 자, 그 알카라스가 4강에서 맞붙을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알레스 디미노입니다. 지금 비엔나에서 지금 야닉 시너에게 도전하고 있는 알레스 디미노가 저는 가장 8강에 올라올 수 있는,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선수라고 보고, 테일러 프리츠 역시, 자, 지난번 대회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파리 마스터스 인도와 하드코트에서는 서브가 좋고 포핸드가 강한 선수가 뭐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요. 테일러 프리츠도 분명히 알렉스 디미노와 함께 4강 진출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선수. 여기 부블릭이 있고요. 부블릭 폼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폰세카가 있거든요. 지금 바젤 오픈 4강에 올라가 있는 이 폰세카가 샤포발로프와의 리매치를 잘 이기고 이렇게 올라와서, 뭐 여기 이 프리츠와 알렉스 디미노를 꺾고 이제 4강에 올라가는 그런 또 드림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알카라스 대 디미노의 4강을 한번 예상해 보고요. 자, 밑에 쪽 시너부터 보시면은, 시너가 지금 1회전은 이제 부전승 바이로 올라가 있고, 자, 여기서 붙을 수 있는 지주베르스, 미컬슨, 그 다음에 3라운드에서 붙을 선수 세론돌로, 벤 쉘턴이 지금 아직은 좀 회복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벤 쉘턴이 부상이 없었고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 파리 마스터스 인도어 하드코트에
시속 230km의 강서브를 갖고 왔다. 이러면은 쉘턴이 시너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흐름이 벤 쉘턴은 지금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아마 8강까지 올라오는 것도 버거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 단계에 코볼리가 오히려 최근에 이탈리아 선수 코볼리가 점점 기량이 올라가고 있고 마하치 역시 마찬가지고 러너 티엔 늘 복병이고 이런 선수들이 그러나 과연 8강까지 시너를 위협할 선수가 있겠느냐 지금의 시너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저 시너와 4강에서 붙을 수 있는 선수 요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이 섹션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알렉산더 지베레프와 로렌소 무세티거든요. 무세티가 지금 저 ATP 파이널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마지막에 힘을 내고 있고 무세티 요즘에 폼 좋습니다. 무세티 백핸드 지금 옛날에 저 페더러나 바브린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지금 저는 무세티가 시너 알카라스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예. 좀 무세티 경기는 너무나 보는 재미가 있다. 예. 저는 무세티가 8강까지 올라와가지고 즈베레프 혹은 여기 누가 올라왔을까요? 포키나? 예. 아니면 이제 무세티가 이제 메드베데프 최근에 이제 다시 폼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리고 디미트로프가 윈블던 불의의 부상 이후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서 파리 마스터스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섹션이 제일 재밌을 것 같고 요 섹션 경기들은 저는 웬만하면 라이브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세티 즈베레프가 이렇게 붙는 형국인데 글쎄요 저는 무세티 쪽에 좀 제가 사심을 드리자면 무세티가 올라왔으면 좋겠게 그래서 무세티와 야닉 시너가 붙어가지고 시너가 올라가고 알카라스와 디미노 혹은 프리츠가 붙어서 알카라스가 올라가서 파리 마스터스 결승전이 미리 보는 ATP 파이널스 결승전 미리 보는 호주 오픈 결승전이 될 수 있는 지금 시너 알카라스가 동시 출전한 대회마다 거의 지금 결승 가는 게 공식이에요. 옛날에 페더러 나달 라이벌리도 이러지 않았고요. 페더러 조코비치 라이벌리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 비견될 것 같아요. 조코비치 나달의 클레이 코트 시즌 그 둘이 한참 서로가 극강일 때 결승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스터스 시리즈마다 로마 오픈에서 만나고 마드리드 오픈에서 만나고 몬테카를로에서 만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2010년대 한 초중반 저는 그때와 비견되는 압도적인 라이벌이라고 보고 더 대단한 것은 그것이 단지 클레이 시즌 특정 표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하드코트, 실외 하드코트, 클레이, 잔디 그리고 실내 하드코트까지 1년 내내 이어지는 이런 라이벌 구도는요. 아직은 짧긴 하지만 아직 2년에 불과하지만 없었어요. 남자는 샘프러스 아가씨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샘프러스 아가씨 모두 클레이 코트에서는 샘프러스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라이벌 구도가 잠시 멈춰서는 그런 정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너 알카라스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페더러 나달도 마찬가지로 나달이 이제 후반기에 약했기 때문에 페더러와의 라이벌 구도가 마지막까지 가지는 못했거든요. 1년에. 조코비치 나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달이 항상 US 오픈 이후로 조금 정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내내 라이벌 구도가 뜨거웠던 것은 여자는 있었지만 여자는 예전에 크리스 에버트와 나브라틸로바 슈테피 그라프와 또 모니카 셀레스 이런 선수들이 코트 표면을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아주 인텐시브한 라이벌리를 형성했지만 남자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알카라스와 시너가 요 벽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새로운 라이벌 전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